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8번부터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1번은 이제 대지 면적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대지 면적 산정을 할 때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이 후퇴한 경우, 자, 이때는 이제 건축선하고 대지하고 도로의 경계선하고 건축선 후퇴한 부분,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 모퉁이에서, 즉 도로 교차점에서 건축선이 후퇴가 된 경우, 이때는 대지 면적 산정할 때 각각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건축선하고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일 때는 4m 이내 범위에서 건축선을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가 제한에 건물의 위치라든지 환경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일 때는 4m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별도로 지정하게 되면 건축선 후퇴가 됩니다. 이때는 건축선 후퇴가 됐다 하더라도 대지 면적 산정할 때는 제외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제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시장이 도시지역의 시가 제한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있는 토지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외되는 게 아니고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하고 4번은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의 산정 기준이죠. 바닥 면적은 층의 기둥이나 벽, 그 밖에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은 건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 산정할 때 기준 각각 다릅니다. 그 다음에 5번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산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지하층의 이제 바닥 면적은 연면적 계산할 때는 포함을 해서 계산하도록 되겠죠. 5번 연면적이란 지하층을 제외한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연면적 산정할 때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그거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은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 공작물을 축조하는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높이하고, 그 다음 이제, 지하 대피호는 바닥 면적이 이제 균이죠. 높이는 2m, 4m, 5m, 6m, 8m. 자, 이와 같이 이제 높이 균이 나 있고, 대부분 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옹벽하고 탐장은 높이 2m를 넘는 경우, 그리고 강고탑, 강고파는 높이 4m를 넘는 경우, 그 다음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는 높이 5m를 넘는 경우, 그 다음에 굴뚝, 철탑, 장식탑 같은 경우는 높이 6m를 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수조와 관련해서는 높이 8m를 넘는 경우죠. 자, 그리고 이제 8m 이하 이게 적용되는 건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일 때, 이때는 높이 8m를 넘는 경우가 아니고 높이 8m 이하까지가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기 3번
높이 8m를 넘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하고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건 신고 대상이 높이 8m 이하까지가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9번에서 이제 3번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10번 건축법상 판매시설이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을 문화집회시설, 즉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인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절차가 용도 변경에 따라서 시설군이 바뀌는 경우, 시설군이 변경이 되게 되면 하위 시설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이 되면 허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군 변경이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이 되면 절차가 신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경우,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절차와 관련해서 허가, 신고, 그 다음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이 끝나면 사용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으로 용도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건축사의 설계와 관련된 규정, 이게 준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판매시설을 문화집회시설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이죠. 영업시설군이고 문화집회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군이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시설군이 하위시설이죠. 그리고 문화집회시설군이 상위시설입니다. 그럼 절차와 관련해서는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용도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죠. 그러면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또한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럼 이때는 사용 승인하고 건축 설계와 관련된 규정,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대상,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광역시에서 소재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 변경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이 권한자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장 해당 사항 없고, 그 다음에 2번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신고가 아니고 허가사항이죠. 그리고 3번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는 시장구청장에게 사용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사용 승인 규정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번 용도 변경에 관해서 건축사의 용도 변경의 설계 및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두 가지가 각각 적용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10번에서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건축법령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 대수원, 리버링에 관해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협정과 관련해서 건축협정 체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물 또는 토지 등의 이제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원이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의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과 관련해서 협정을 체결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과 관련해서 법에서 이제 5가지와 관련해서 나 있죠. 그래서 1번에 나 있는 것처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일 때 이게 적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관련해서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나온 것처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 기대인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아니고 도시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일 때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도 협정 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구수총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구역일 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에서 이제 3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단기 임대주택입니다. 자, 단기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짧은 경우죠. 그래서 임대기간은 4년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그와 같은 임대주택이 단기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1번 단기 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기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유형이 일반형 임대사업자입니다.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1호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택 하나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일반형 임대사업자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주택이 최소 100호 이상이죠. 그래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주택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이 4년 이상 해당 주택이 단기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기업형 임대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일반형 임대사업자입니다. 그 다음 2번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임대사업자는 일단 임대하는 주택의 규모가 100호 이상입니다. 그 다음 4번 일반형 임대사업자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1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1호 이상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이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공공주택특별법령상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2번은 월 임대료와 관련해서 연체입니다. 그러니까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그 다음 3번은 분납 임대주택. 분양전환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분납 임대주택은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자, 그래서 월 임대료하고 분납금은 3개월 이상 연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 임대료는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를 했을 때 이때가 이제 재계약, 거절 등의 이제 사유에 해당이 되고 분납 임대주택은 그냥 연체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해지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이 관리비 연체와 관련해서 나인데 관리비 연체는 해제나 해지나 거절 사유로 법에서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관리비 연체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제 해지, 재계약 거절 사유로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게 이제 틀린 설명이죠. 자, 그래서 13번에서 이제 1번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자, 영구 임대주택은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은 건설 등을 할 때 이때 이제 자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건설을 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임대주택하고 이제 차이점이죠. 그래서 1번 영구 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은 일단 자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받아 각각 건설이 되는 거고 주택도시기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임대주택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념해 두시고 자 2번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자금 지원을 받아 각각 건설하는 거고 이때 이제 기간이 임대하는 기간이 30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받아서 각각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장기전세주택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받아서 각각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 다음 5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14번에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총 6개 이제 정비사업이죠. 그래서 1번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일단 시행되는 지역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사업 일단 특성,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2번 주택 재개발 사업. 3번 주택 재건축 사업. 자, 그 다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여기 사업은, 여기 세 가지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를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의 상태가 극히 열악한 경우, 이때 이제 시행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가 열악한 경우, 이때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고,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시행하는 건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택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이 아니고 그냥 열악이죠. 극히 열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3번 오늘 설명이고, 그 다음에 4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 아니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그 다음 5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즉 종전의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에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영상 정비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원칙은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1번에 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 다음 4번에 나와 있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 이 두 가지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을 하지 않고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시장 군수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 이때만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 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각각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이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원칙은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때 이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4번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 이제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이제 과반수 동의하게 되면 시장 군수 등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했으면 조합하고 시장 군수 등이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또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조합하고 시장군수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일 때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 이게 가능하고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으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하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개 정비 사업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일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16번
5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일단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는 것, 이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6번에서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에 기대해 있죠. 그래서 1번 재정비 촉진지구죠. 재정비 촉진지구는 세 가지입니다. 주거지역, 중심지역, 고밀복합형.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재정비 촉진지구 유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2번 재정비 촉진 사업이죠. 재정비 촉진 사업은 자, 6가지 정비 사업.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와 같은 6개 정비 사업하고,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 전통시장 관련해서 시장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재정비 촉진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범위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3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소재한 토지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 즉 토지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재정비 촉진지구 할 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할 때 면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면적 기준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중심지역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고밀복합형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5번 지정되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면적은 고밀복합형의 경우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밀복합형일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17번에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18번 소방기본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소방 대상물, 그래서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박은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계인은 세 사람.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그 다음 3번 소방본부장입니다. 그 소방본부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그리고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죠. 시도입니다. 그 시도에서 업무를 이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소방본부장입니다. 그 다음 4번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입니다.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조직되는 그와 같은 구성단체가 소방대입니다.
근데 소방대와 관련해서 소방대를 구성하는 구성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방공무원, 그 다음 의무소방원, 그 다음 의용소방대원. 자, 그래서 여기 나 있는 세 가지의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조직체가 소방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 있는 것처럼 자위소방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위소방대는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대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있어서 구성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소방대가 자위소방대인데, 자위소방대는 소방기본법상 소방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자위소방대는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틀린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소방대장.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소방대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 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정 규모 이상 건물과 관련해서 건축이나 대수선 등과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인 것처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와 관련해서 동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특히 학교 시설인 경우에는 규모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고, 그 다음 노유자 시설하고 수련 시설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양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시설인 경우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나온 것처럼 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3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동의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입원실이 없는 이와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규모가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동의받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이 동의 대상,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소화기구와 관련해서 소화기구에 있어서 소화약제외에서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화기구에 있어서 소화약제외에서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소방용품, 즉 소화기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소화약제외에서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소화기구, 즉 소방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번에서 1번 이게 이제 답이 되고, 그 밖에 이제 자동 소화장치, 누전 경보기 및 가스 누출 경보기,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공기호흡기 뭐 이런 부분이 각각 소방용품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국민안전처 장관은 승강기 안전종합 정보망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승강기 사후관리와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이번 승강기의 품질 보증 기간은 법에서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관리 주체로부터 승강기 유지 관리용 부품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자, 그래서 부품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이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는 기간이 2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서 승강기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즉 승강기 설치업자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설치업자는 승강기 설치를 했을 때 이때는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강기 설치업자는 승강기 설치했을 때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승강기를 품질 보증 기간에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자 등이 무상으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정비한다는 것, 그 부분 좀 유념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22번 전기사업법령상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전기설비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정기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나온 것처럼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검사 확인증을 검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되고 자, 그 다음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때는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간 3개월 이내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 5번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시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용 전 검사에서 불합격을 했을 때 이때만 안전상의 지장이 없고 임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임시 사용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은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이 아니고 사용 전 검사에서 불합격했을 때 이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이게 이제 틀렸죠. 자, 그다음 23번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2종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설물과 관련해서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 점검이죠.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 점검은 관리 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점검과 관련해서 건축물일 때는 준공일로부터 4년 이내 최초의 이제 정밀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안전진단은 한국시설 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 주체가 각각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하자 담보 책임 개시 시기가 전유분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고, 공용분에 대한 하자 담보와 관련해서는 사용검사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이제 1번 전유분의 담보 책임 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유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이게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하고 지방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존속기간은 하자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관리나 사용에 관해서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나온 것처럼 주거 용도로 분양이 된 경우 이때는 이제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해서 정축 개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5번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축물의 설치나 보존의 흠으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때 그 흠은 공용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인데 5번 잘 봐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5번부터는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25번 주택법령상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량을 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그 다음에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하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번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는 일단 사업주체가 1,000호수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을 할 때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음 관련 등급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입니다. 구조 관련 등급이고, 그 다음에 3번 조경, 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에너지 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이고, 그 다음에 4번 커뮤니티 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 네트워크, 그리고 방법 안정 등 생활 환경 관련 등급입니다. 그리고 5번이 화재 소방 관련 등급이죠. 그 다음 27번 주택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 강연시장, 대도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 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특별시장, 간시장, 대도시장 또는 시장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세대수 증가형. 자, 그 다음 28번 공동주택관리법상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분수로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1번 관리 방법의 결정 및 변경,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의 사항. 이때는 해당 혼합주택단지의 공급 면적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2번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 충당금 및 특별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비 등을 사용해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혼합주택단지 공급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9번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담보 책임 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입니다.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사업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 등이 청구하는 하자 보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 등과 협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 기간에 보수 책임이 있는 하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서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의뢰하는 게 하자 진단입니다. 자, 그 다음 31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 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2번 건축법상 이제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 32번은 실내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자, 이걸 실내 건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33번 건축 신고와 관련해서 공사 착수적. 그래서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이죠.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옥상 조경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옥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자, 첫 번째 칸은 3분의 2죠.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조경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5번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청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자, 피난안전구역 설치죠.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영상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 관리업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주택 임대 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하고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자기 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 이게 자기 관리형이고, 그 다음에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그리고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은 위탁 관리형.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7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부여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및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00세대 이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이제 세대수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 다음 2번 아파트를 제외한 경우 이때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그 다음 38번 성관계 시설 안전관리법상 용어고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성관계 시설 안전관리법상 유지관리는 성관계가 갖춰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성관계를 보수하는 것. 이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번 전기사업법의 이제 용어고 그래서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해서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이 전력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번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해서 보수 보완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학원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문제집에 있어서는 주관식과 관련해서는 문항이 49번부터 해서 64번까지 이 부분이 관계법규의 주관식 문제 여기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보실 때는 관계법규 이제 주관식은 번호가 49번부터 64번까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